자, 이제 제일 중요한 벌취 리덕션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고리의 부분환원 반응이고요. 액체 암모니아상에서 NA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를 이용해 벤젠 유도체를 환원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용해 금속 환원 반응, 디졸빙 메탈 리덕션이라고 부르죠. 자, NA라고 하는 알칼리 금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전자 변화는 Na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를 내주죠. 얘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벤젠 고리에. 그래서 요게 생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반응이고요. 반응 결과 월사 사이클로헥사다인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치환기의 성격에 따라서 요거는 메커니즘이랑 위치가, 메커니즘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치환기의 성격, 얘가 전자를 밀어주는 기냐, 전자를 끌어당기는 기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공격하는 위치가. 자, 첫 번째, EDG가 붙어 있는 거. 전자를 밀어주는 기죠. EDG가 붙어 있게 되면 이 EDG에 의해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의 전자 밀도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얘도 전자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전자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얘도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쪽은 당연히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이 어디예요? 여기 포지션이죠. 얘가 무슨 포지션? 메타 위치. 그래서 전자 제공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게 되면은 요 전자가 메타 위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공격이 되면서 이런 형태의 이제 나인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러면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 쪽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데 파라 위치를 공격해야지만 여기에 전자가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중간체 상태에서. 그러면 EWG로 인해서 여기 전자가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파라 위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전자가 메타 위치를 공격하고요.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는 파라 위치를 공격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A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겠죠. 물론 NA는 여러 당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자는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OCH3기가 존재했었잖아요. 그럼 전자가 제일 풍부한 포지션이 어디였죠?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였으니까 이 전자 하나는 어디를 공격한다? 메타 위치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고요. 그럼 이게 끊어지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측편으로 OCH3기가 되고요. 지금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고 여기에 전자성 형태로 마이너스 여기 홀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중간체가 생성이 되는데 앞쪽에 보시면 지금 NH3를 용매로 사용한 거거든요. 용매 겸 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HNH2기를 뭐가 공격한다? 여기에 전자쌍이 공격을 하고 떨어뜨려 줍니다. 얘는 H 플러스 제공이에요. 산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OCH3기가 되고 우측편으로 수소원자가 붙죠. 원래 수소원자 하나 있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NH3로부터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홀전자가 존재하는 상태였었고 여기서 또 생성된 전자 하나가 다시 이쪽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OCH3기가 되고요. 이쪽편에 수소원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번에 전자쌍이 생성이 되면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 역시 수소원자를 공격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로부터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의 화합물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OCH3기가 되고요. 이중결합 포지션이 이렇게 되고 여기 수소원자 두 개, 여기도 수소원자 두 개. 이런 상태의 나인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치환기 쪽에 한쪽 탄소 원자에 이중결합이 포함된 상태. 앞쪽에 구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전자 끄는 치환기가 존재할 때 역시 NA는 이게 생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CO2H기가 존재했었으니까 얘는 어디로 공격한다? 파라 위치로 공격한다. 전자 하나가 파라 위치로 공격하고요. 이렇게 전자를 올려주게 되죠. 홀전자의 이중결합 포지션, 그 다음에 CO2H기의 마이너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인 거예요. 지금 탄소 음이온 형태인데 EWG라고 하는 CO2H기가 붙어 있죠. 이거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공격하게 되면은, 자, 중간체로 우측변으로 CO2H기에 수소전자 붙게 되고요. 홀전자 되고, 자, 전자 하나 다시 이쪽변 탄소 쪽으로 제공이 되면은, 역시 마이너스 탄소 음이온이 되죠. 얘가 뭐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수소원자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그럼 CO2H기에 여기에 지금 수소원자 원래 하나 존재했었던 거에 다시 수소원자가 붙은 상태가 되니까 이러한 다인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WG가 붙어있는 탄소원자 쪽은 이중결합의 탄소원자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환기의 위치, 치환기 종류에 따라서, 치환기 성격에 따라서 전자가 공격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치환기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CO2H기, 이게 뭐죠? EWG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지금 전자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어디 부분을 공격한다? 여기를 공격한다고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중결합 포지션이 처음에 생성되는 게 이 상태였던 거잖아요. 여기 CO2H기에 지금 수소원자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형태가 이중결합 배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결합의 배양을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메틸기. 메틸기, 이쪽 편 메틸기에 의해서는 오소 파라 위치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부분과 오소 파라 위치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메틸기로 인해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가 되겠죠. 자, 얘는 어느 쪽을 사실 공격하든 선택성이 일부분에 대한 선택성은 없죠. 그러면 여기를 공격하는 것과 여기를 공격하는 것, 여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를 공격하는 것과 여기를 공격하는 건데,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쪽에 홀전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가 홀전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는 지금 메틸기라고 하는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죠. 이쪽 편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 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 편을 공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생성되는 중간체가 요거거든요. 여기 홀전자의 이쪽 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중결합의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격하는 포지션을 정확히 지정을 해야 생성물이 어떤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프탈렌 골격에 지금 OH가 붙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왼쪽 편 고리와 오른쪽 편의 고리 중에 전자 밀도는 어디가 더 풍부하죠? 이쪽 편이 더 풍부하죠. 그럼 당연히 전자는 왼쪽 편 골격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왼쪽 편 고리를 공격하는데 지금 OH기가 전자를 밀면은 전자가 풍부한 포지션이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왼쪽 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여기 포지션과 여기 포지션인데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여기가 홀전자, 전자가 마이너스. 즉 OH기로부터 전자 가장 먼 쪽에 지금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가 홀전자,
여기가 전자쌍이 되는데 OH기에서 가깝죠. OH기는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로 지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멀리 떨어져서 존재할수록 안정한 거죠. 홀전자가 어디로 공격한다? 여기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간체로 만들어지는 골격은 요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OH기가 되고 여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홀전자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소원자 공격하고 다시 전자 공격하고 수소원자 공격하면은 이 상태 골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계력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벌시 리덕션은 치환기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공격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인 화합물의 이중결합의 배양이 고리 내부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